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5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지난 1, 2편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잡다한데 진짜 유용하다. 뭐 이런 찬사를 잔뜩 받으셨던 그거들의 아버지, 그거 보지. 예, 그거 사전의 저자 멜경제 홍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뭔가 좀 훤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 방송을 봤는데 예. 얼굴이 좀 술톤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그 안면 홍조의 이름은 술톤이 맞나요? 정확한 이름이. 저 같은 경우는 술톤이 맞는 것 같아서 예. 조금 바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내 집처럼 편안하시죠? 이 공간? 이게 원래 뭐 출근할 때는 좀 원래 속도 좀 부대끼기도 하고 괜히 좀 컨디션도 안 좋고 하는데 오늘은 뭐 거의 탭댄스 추면서 왔습니다. 탭댄스 추면서 왔다. 예. 좋으셔. 자, 높은 수준을 가진 우리 잡지사 구독자들을 만족시키는 게 사실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지난 1, 2편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됐고요. 그 영상에 달린 혹시 그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단 잡지사에 워낙 기존 게스트분들이나 패널분들이 워낙 수준 높으시고 그다음에 워낙 조회수도 잘 나와서 저도 1인분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한 감사하고요. 2.5인분 정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댓글은 다 읽어봤고요. 그중에서 좀 재밌는 좀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어가지고 뭐 운명적인 잡작스러운 만남이라고 누가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라 잡작스러운 만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 책 이름도 그렇고 뭐 잡다한 지식을 다룬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잡지사와의 어떤 운명적인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장르죠. 같은 장르죠. 사전물이랄까요? 네, 저도 이거 제목 바꿀까 봐요. 잡다한 그거 사전으로 잡그사 정도로. 잡그사.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저희가 특허낸 거 아니니까. 넘어갈까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야구 선수 최은성 선수 저보고 닮았다고. 한화이글스 최은성 선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평생에 이렇게 어떤 운동이랑 연이 안 닿은 사람인데 이렇게 닮은 꼴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다 봤으니까 진짜 비슷하시네요.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달렸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 뭐 형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홍성윤 기자가 감사하게도 우리 잡다한 지식 사전의 애독자들을 위해서 그거 사전 책 10권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께서 뭐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오늘 뭐 시청 후기라든지 아니면 뭐 홍성윤 기자의 외모 추앙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새로운 그거에 대한 제보 댓글.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그거 너무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엎드려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10분 안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유튜브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사전 3편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그거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옷방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옷방. 네. 저희가 뭐 신발이나 옷이나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벗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바로 이런 의복일 텐데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그 옷에 관련된 이름을 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 아이템은요. 그 이제 자료 사진이 뜰 텐데 그 멜빵끈이나 아니면은 저기 가방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는 그 고리가 하나 있어요. 고리. 네네네. 네모난 고리가 있는데 이거 혹시 이름을 한번 좀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추측을? 네. 그냥 가방 고리인데 보통 제가 이런 힌트를 게 보면 드리자면 모양을 한번 보시고 모양을 가만히 보시고 그 모양에서 연상되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날일자고리. 날일자고리. 일자고리. 일자고리. 근데 너무 좋은데 일자라는 표현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일자이기도 하고 혼동이 가네. 그다음에 저 생긴 게 보시면 날일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펑퍼짐하게 생겼죠. 그럼 그거죠. 가로알자. 그래서 왈자고리입니다. 진짜 이름이 왈자고리. 네, 왈자고리입니다. 그렇군요. 재밌죠. 이게 왈자고리고요. 그다음에 영어 이름으로는 트라이글라이드 버클이라고 하는데 영 우리 입에는 안 붙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왈자고리보다 네. 그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가방끈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있어요. 저희 그렇죠. 보통 가방 배낭 같은 데 보시면 네. 이렇게 끝에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살짝 들면은 길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렇죠. 내려놓으면 고정이 되고. 맞아요. 네. 근데 왈자고리랑 굉장히 닮았는데 가로줄이 하나 더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따로 이름이 있는데요. 네, 네. 이 가로줄 하나 더 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마치 사다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레더 로크 버클이라고 합니다. 아, 레더 로크 로크. 버클. 네네. 근데 이제 어문 규정에 따르면 레더 로크가 맞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불러줘가지고요. 예. 레더 락이라고 검색하시면 보통 찾으실 수 있어요. 레더 락 버클. 한 줄 레더 락. 더 있어도 왈자고리라고 해도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레더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해줘야 헷갈릴 되는구나.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는 예. 이왕지사 왈자고리 한자어로 갔으면 네. 이것도 눈목자 써서 그치. 목자고리라고 하지. 그러게. 굳이 이건 왜 또 레더락이야? 라는 생각이 좀 라임적인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건 좀 레더락 그다음에 왈자고리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방끈과 가방을 연결해주는 알파벳 D 모양의 고리도 있습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바로 감 오실 텐데 네. 이것도 이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본격적으로 생긴 건 말고 정말 딱 D 모양으로 생긴 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름은 D링이라고 하고요. 근데 D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방끈하고 가방을 연결해주는 그곳에 달려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지로 보고 계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제 D링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좀 더 크기도 크고 네.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는 그 고리인데요. 네. 이거의 이름은 카라비너라고 합니다. 카라비너? 네, 어디서 카라비너. 나온 단어지? 카라비너? 네, 이건 이제 이름의 명명 과정이 좀 파란만장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예.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저 카라비너의 우리나라 이름은 개고리라고 합니다. 아이 개자인가요? 네, 그 멍멍할 때 그 개고리? 개자인데요. 예, 예. 개를 닮은 것도 아닌데 왜 개고리야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왈자고리와 비슷한 연상 과정을 통해서 저게 한쪽으로만 열리거든요. 네. 바깥쪽으로는 안 열립니다. 네. 단단히 고정이 되는 형식인데 한쪽으로 열린다. 열릴 개자. 그래서 개고리. 한자어일 가능성. 네, 가능성이 좀 예.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파라비너라는 좀 독특한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출발점은 총신이 짧은 네. 가벼운 소총입니다. 네. 그 카빈총이라고 저희가 보통 해요. 카빈 소총. 카빈 예. 소총 예,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그 카빈이 바로 그 짧은 소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근데 그 어원이 똑같이 이제 그런 기병용 짧은 소총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카라빈에서 왔습니다. 카라빈. 네, 예. 카라빈은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카빈으로 좀 축약이 된 건데 예, 예. 이 카라빈이 영어로 가지 않고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그래서 그 독일로 가면서 카라빈이라는 단어가 카라비너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독일어에는 합성어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붙이면 네. 그게 새로운 단어가 신조어가 되는 형식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 사는 집, 사다와 집을 합치면 백화점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네. 뭐 별도의 단어를 띄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붙어서 한 단어가 돼버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카라비너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카라비너 하켄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하켄은 뭐죠? 하켄은 예. 카라비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총. 소총이고 예. 그다음에 하켄은 갈고리로 뭐 묶다. 갈고리로 아. 걸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켄이 갈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하켄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나치의 예. 문양, 만자 문양 뒤집어 놓은 게 예. 저희가 그거를 하켄 크로이츠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하켄, 갈고리, 뒤에 크로이츠는 십자가. 십자가인데 갈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러네요. 그래서 하켄 크로이츠인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카라비너 하켄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 총기에서 보면 총기랑 멜빵을 연결해주는 총기 멜빵끈이 있을 텐데 네. 그 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 고리로 이 열릴 개자 카라비너 개고리를 쓴 거예요. 아.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거는 총기 갈고리다. 갈고리. 예. 그래서 총기 고리다, 멜빵끈 고리다 해서 카라비너 하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합성어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된 네. 거죠. 예. 근데 이게 써보니까 너무 유용한 거예요. 예, 예. 뭐 한쪽으로만 열리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뭐 고리처럼 힘들게 낄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군대를 넘어서서 예. 다양한 곳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 뭐
소방서에서 뭐 인명 구조용 뭐 로프를 지탱하는 용도로 쓰신다던가 예. 아니면 등산 암벽 등반 같은 걸 할 때 뭐 줄을 걸어놓는다던가 예. 이런 튼튼하고 좀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널리 쓰이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1860년대쯤에 이 카라비나 하켄이 워낙 유용하다 보니까 영미권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물건 자체가.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영미권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긴데 카라비너 하켄 너무 길죠. 예. 자르자. 그래서 하켄을 자릅니다. 근데 예. 상식적으로 예, 예. 카라비너보다는 하켄이 하켄이 중심이잖아요. 더 본질이죠. 본질이잖아요. 사실. 예, 갈고리가 본질이지. 근데 본질을 날려버려요. 그건 소총이에요, 소총. 그러니까 소총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잡지사 처음 저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인조 바란 기억하세요? 인조바 그 초밥. 대나무, 예. 대나무. 예. 거기서 사실 인조가 중요한 건데 인조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라비너 하켄에서도 하켄을 날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라비너가 된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영어 쓰는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야 그거 등산 갈 때 소총 챙겨왔어. 야 소총 저기 철물점 가서 3개만 사와. 어리둥절. 어리둥절. 예. 왜 소총? 예. 지금도 소총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독일에서. 네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황당하지만 만들어지게 됐다. 아, 좋습니다. 카라비너 유래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배낭 그 가운데쯤에 보면 돼지 코 모양의 패치가 저 돼지 코 모양의 패치가 저게 뭐 특정 브랜드라기에는 이 제품 저 제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게 용도나 이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래쉬탭이라고 합니다. 래쉬탭. 네, 밧줄 등으로 단단히 묶다라는 래쉬랑 그다음에 꼬리표를 의미하는 탭이 붙어서 래쉬탭이라고 하고요. 예, 예. 이제 이름에서 그다음에 다른 이름도 있어요. 네. 그 돼지 주둥이라고 돼요. 피그 스노트라고 해서요. 영어권에서도. 영어권에서는. 근데 이제 래쉬탭이 정식 명칭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어떤 물건을 매다는 용도입니다. 원래는. 저기 뭘 멜 수가 있나? 네, 보시면 예. 저기가 이제 가운데가 돼지코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 사이를 통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뭔가가. 그럼 저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비너라던가 네. 끈 같은 걸 통과시킨 다음에 물건을 묶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묶는 물건이 네.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하드코어하게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음 빙벽 같은 걸 이렇게 타고 올라가실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쓰는 얼음 도끼가 있습니다. 피켈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그 피켈을 가방에다가 만약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피켈이 뾰족하잖아요. 네. 그럼 가방을 막 뚫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피켈이라는 거는 언제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가방 안에 들어있으면 언제 꺼냅니까? 거의 매달려서 언제 주섬주섬 그죠, 그걸 그죠. 꺼내는 그래서 거예요. 바로 등 뒤에 손 닿는 곳에서 쉽게 꺼낼 수 있게 배낭에 매달아두는 용도인데요. 네. 지금 아마 아까 사진이 한번 떴었는데 네. 이렇게 가방 밑에 있는 고리에다가 피켈을 걸고 그걸 거꾸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 위에 있는 래쉬탭에다가 묶어주는 손잡이를 그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만 쓰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방에 안 들어가는 커다란 침낭이라던가 예. 아니면 좀 더러워져가지고 쉽게 배낭 안에 있는 것들과 섞이면 안 되는 뭐 등산화라던가 여분의 등산화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밖에 쉽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그게 돼요. 시작인 거예요? 빙벽, 암벽 등반할 때. 네, 썼던 맞습니다. 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은 전문 등산가,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것들인데 네. 이제 캐나다의 헛땡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브랜드, 예. 가방 브랜드에서 그 래쉬탭 모양을 좀 간소화하고 좀 멋들어지게 디자인을 해서 자신의 가방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옛 등산용 배낭과 그런 탐험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 예. 뭐 말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은근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아웃도어의 어떤 그런 DNA가 네. 계승되고 좀 있다라는 녹여낸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브랜드가 아니라 뭐 땡스포츠라던가 이런 다른 이런 아웃도어 가방 브랜드에서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저건 원래 다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어떠한 가방의 아이덴티티처럼 예. 이렇게 아이콘처럼 쓰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홍성윤 기자님께서 배낭에 대한 역사도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배낭을 사용한 게 무려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5,000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저희가 확인 가능한 사료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기원전 3,300년이라서 그렇고요. 그때 왜 그러냐면 보통 가방이라고 하는 배낭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선사시대 때부터 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료가 안 남는 이유는 배낭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죽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나무 섬유 같은 걸로 만들었을 건데 네. 그런 게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기는 쉽지가 않죠. 소재의 특성상. 네. 근데 제가 3,300년 전, 5,000년 전의 자료는 어떻게 남아있느냐라고 네.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그 미라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예, 예. 1991년에 알프스 산맥에서 미라 한 분이 발견이 됩니다. 아. 남성의 미라인데 네. 알프스 산맥에 얼음, 빙하 사이에 네. 묻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얼려져 있던 거죠. 그래서 온전히 좀 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아이스맨입니다. 아이스맨. 웨치라고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긴 한데 아이스맨이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눈과 얼음에 묻혀서 차가운 곳에서 계속 미라화가 진행되다 보니 뭐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가 입고 있던 의복이라던가 근처에 갖고 있던 도구 이런 것도 되게 온전히 보존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배낭도 처음으로 그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깨에 이렇게 양쪽에 끈으로 매는 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저게 지금 공개가 됐을 텐데요. 이게 좀 긴 나무인데 U자형으로 휘어 있는 나무랑 예. 나무판이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걸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네.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한 거예요. 아, 복원을. 이게 아마 그 가방 프레임일 것이고 여기에 가죽이나 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방을 만들어서 상상 이미지군요. 네, 예. 매달고 갔을 것이다. 저거는 이제 한 독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걸 한번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라서 직접 제작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인류의 가방에 확인되는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배낭이 있었죠. 지게죠. 아, 지게도 네. 그렇지 일종의 뭐 일종의 배낭이죠. 왜 가죽만 안 덮어놓으면 네, 똑같죠. 근데 뭐 이제 배협자라고도 부르는데 사용 시점은 특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료 등을 찾아보면 그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 때부터 이런 지게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묘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기자님,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그 배낭, 가방의 형태는 언제쯤 이게 정착이 된 걸까요? 그게 예. 아이스맨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 거예요. 왜냐면 야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떠먹여 줬는데 뭐 하냐. 왜냐면 그 이후로 한 5,00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 텀이 예. 진보가 없었어요. 약간 예. 공백기였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네. 이제 조금씩 어떠한 그 배낭에 대한 조금 개량이 이루어지다가 1800년대 후반에 미 육군의 네. 헨리 메리엄 대령이라는 분이 그 보병의 군장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외부 프레임으로 이제 강철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서 메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예. 군장 무게를 줄여서 부담을 줄여줘야지. 무거워도 잘 메고 다닐 수 있게 해줄게라는 그 발상 자체가 그나마 낫긴 하지만 낫긴 하지만 좀 군대스럽다. 예. 라는 생각이 이제 네. 그때 이제 이후로 조금씩 발전의 속도가 붙다가요. 네. 이제 결정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제니 커닝햄이라는 분이고요. 예. 이분의 이제 배낭업계에서의 이분의 업적은 빌 게이츠 플러스 스티브 잡스 플러스 이상해지기 전에 일론 머스크 진짜로? 그 정도의 위협을 갖고 계세요. 고트네요, 고트. 고트입니다. 예, 고트고 본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분이 1938년에 개발한 게 지퍼 배낭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배낭엔 지퍼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끈으로 주둥이를 이렇게 해서 네. 묶거나 네. 그다음에 뭐 위에 덮어놓거나 네. 뭐 그런 뭐라고 하죠? 멜빵이나 네. 혁대같이 이렇게 고정을 하거나 가죽끈으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열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 지퍼를 딱 달아버린 거죠. 야 지퍼로 열어. 예. 그래서 거기서 일단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완벽한 밀봉이 가능한 배낭. 그렇죠. 열광하고 막. 예.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막 신들린 수준으로 발명을 계속해요. 근데 가방뿐만 아니라 네. 아웃도어에 관련된 것도 개발을 하시는데 아까 보셨던 카라비너의 그런 가장 현대적인 형태가 약간 D자와 세모의 중간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처음에 개발을 한 거고요. 아, 진짜. 네. 예. 그다음에 저희 왜 배낭이나 아니면 아웃도어 윈드브레이커 이런 점퍼 같은 거 보시면 네. 끈 이렇게 눌러서 잡아 당겨서 고정하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되게 유용하잖아요. 네. 그거 코드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분이 개발합니다. 아 정말요? 네. 오. 그리고 전설적인 등산가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등정했을 때 썼던 배낭이 있는데, 텐트가 있는데 네. 그 텐트도 이분이 개발했습니다. 진짜 아웃도어의 신이네. 그리고 네. 지금도 많이 입고 다니는 그 얇은 경량 패딩 있잖아요. 네. 얇은 그것도 이분이 개발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계속 커닝햄. 커닝햄 거의 뭐 아웃도어의 어. 개의 거의 본좌인데. 그러네요, 진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개발을 막 하시다가 네. 1967년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뭘 들고 나오시냐면 나일론으로 만든 경량 배낭을 들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속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니든 바뀌든 뭐 거기다가 천을 씌워서 매는 약간 본격적인 배낭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야 써라 하면서 갖다 준 게 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네. 이렇게 따로 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후줄근하게 늘어지는 흐물흐물한. 네. 그게 이제 티어드롭 배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모양이 딱 위를 들면 네. 눈물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티어드롭 배낭을 처음 들고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렇죠. 혁신인 혁신이지, 거죠.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의 스마트폰 등장 수준의 혁신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모든 배낭은 이 티어드롭 배낭의 후계자죠,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의 활약은 네. 배낭에서의 활약은 끝이 납니다. 네. 이분이 그리고 이 티어드롭 배낭을 내놓고 4년 뒤에 은퇴를 하세요. 근데 그 은퇴 이유가 너무 멋있습니다. 왜죠? 자기가 세운 회사가 네. 너무 커져서 재미없다. 찢었다. 진짜. Too big, no fun. 이렇게 하면서 Too big, no fun. 그러면서 딱 그만둬요. 은퇴를 해버려요. 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선박이나 해양 분야에 좀 이분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막 거기서도 막 개발을 막 하세요. 예. 그래서 막 획기적인 기술도 발명하고 뭐 지역 사회에 뭐 기부도 하고 막 엄청 멋있게 사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 저희 어몽길 대장님도 안 계십니다. 안 계시죠. 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땡스포츠 같은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네. 이 티어드롭 경량 배낭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그런 가방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방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책 가방으로 너무 딱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등산가 탐험을 하던 이런 가방들이 네. 우리의 책 가방,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레시탭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뭐 뚱뚱한 고양이, 뚱냥이들이 예. 평소에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 이렇게 사냥 본능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집에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배낭이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 옛날에 그 야생을 탐험하던 그 탐험가의 DNA가 남아있다. 예. 그 후줄근한 모습 속에. 예. 그래서 그게 일상 속에 녹아든 혁신도 네. 지금 와서 보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 매일 반복되는 등굣길에도 약간 그런 DNA를 일부러 우리가 좀 되새겨서 좀 하루하루 모험하는 느낌으로 살아보는 것도. 네, 뭐 담도 좀 그렇죠. 타보고. 담도 학주 몰래. 학주.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그거는 뭔가 새 옷을 사면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저희가 옷을 사면 가격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표가 뭐 옷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보면 이렇게 그 핀 같은 걸로 그 얇은 플라스틱 줄 같은 거로 달려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저거. 네. 예. 이제 그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게 택핀이라고 합니다. 아, 택핀. 네. 간단하네. 네, 말 그대로 이제 택이 달려 있는 네. 핀 같은 느낌이고요. 저거 제거 제대로 안 하고 새 옷 잘못 입으면 등 엄청 따갑거든요. 따갑죠. 그리고 예. 이제 맨손으로 어떻게 호기롭게 뜯어보려고 하다가 옷에 구멍 뚫리고 난리 나거든요. 실밥 풀리고. 실밥 난리 풀리고.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저게 형태가 원래 저렇게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낱개가 아니거든요. 아, 여러 개가 붙어 네, 있네요. 저거를 이제 택건 내지는 택총이라고 불리는 총같이 생긴 물건에다가 장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옷에 대고 쏘면 네. 한 방씩 저게 딱 꽂히는 거예요. 아, 진짜 총이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름이 택핀이고요. 네. 이제 외국에서 영미권에서는 태깅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가 이제 가시, 뭐 갈고리라는 뜻이니까요. 가시처럼 태깅하는 뭐 네. 가시다 이런 건데 택핀이란 말이 좀 더 어, 입에 꽂히죠. 저거의 이름은 택핀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택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택핀을 패션으로 승화시킨 우리 문화 대통령 서태지 씨. 전 사실 조금 이후 세대이긴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시군요. 네. 서태지 세대시죠?
공격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공격이잖아요. 아니. 그게 예. 이게 1992년에 서태지 씨가 네. 1집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하셨을 때 네. 처음에 이제 모자에 이제 택이 그대로 달려 있는 택핀이 달려 있는 걸 쓰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표 패션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때 유행이 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아까 그렇게 공격을 하셨지만 네. 제가 너무 분하게도 그 데뷔 무대를 본방으로 봤었어요. 그럼 혹시 뭐 따라하셨나요? 그러고 다니셨나요? 아니요. 예. 감히 그럴 순 없었고요. 예. 그게 이제 임백천 씨가 진행하던 그런 특종 TV 연애 예. 여기서 이렇게 막 춤추고 쉬고 했던 데뷔 무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상벽 씨가 이상벽 씨랑 심사하고 전용록 씨 맞아. 이렇게 그 영상은 봤어요. 아이 뒤늦게 본 거죠. 뒤늦게 어떻게 그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상표 패션인데 그때 이제 서태지 씨가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인터뷰에서 이게 미국의 어떤 흑인 문화, 힙합 문화 중에 이렇게 상표를 떼지 않고 그런 패션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문화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표 패션이 이제 약간 힙합 흑인 문화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것 같아요. 옛날 농구 선수, NBA 선수들도 막 그랬던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상표 패션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저희 뉴에땡이라는 모자 브랜드의 5950이라는 그 스냅백 모자가 있어요. 예. 그 모자 보시면 모자챙에 스티커가 붙어 있죠. 맞다. 그 스티커가 사실은 내 머리 이렇게 큽니다라고 모자 사이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떼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떼면 욕 먹죠. 그거 떼면은 그거 떼는지 않는 게 국룰이죠, 국룰.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상표 패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런 상표 패션이 뭐 탄생한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생겨난 거라 창발적으로 생겨난 문화라서 이게 이런 이유일 것이다라고 딱 말하는 건 어려워서 가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절도 부심설입니다. 절도 부심? 네, 절도 자부심. 절도 자부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절도라는 건 훔친 거고요. 그렇죠. 자부심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잘했어라는 건데 그 두 개가 왜 연결이 되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빈민가 어떤 할렘 이런 데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매장을 털어서 상표를 떼지 않은 어떤 새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요. 야, 내가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깡이 있는 사람이야. 나의 도벽과 나의 배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또래 집단 안에서 왜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뻐기듯이 자랑하는 거, 좀 있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괜히 높은 계단에서 막 한 번에 4번씩 뛰어내린다던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매장을 털고 가져올 수 있는 이 정도의 배짱이 난 있는 사람이다. 저희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계단 4번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하찮아 보이는데. 막 하고 나면 애들 막 그 당시에는 막 진짜 인정받는 행위였어요. 그런 거죠. 인정받은 거죠. 주변으로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첫 번째 이유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나요? 떨어지는데 7일 이내 반품 환불설입니다. 반품하려고 쓰고 반품하려고 이게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나는 패션이 너무 하고 싶어. 새 거가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일단 가서 없는 돈 해서 삽니다. 그래서 진짜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이러고 딱 써요. 상표도 안 떼고.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가져갑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머리에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 내지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해서 또 한 이틀 정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고 다니면. 이 설이 맞다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죠. 내가 이런 걸 티가 나더라도 난 이 모자를 너무 쓰고 싶은 거야. 그 애타는 마음 모르시겠나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설에 마음이 기웁니다. 마지막 가설은 그냥 지름 자랑설입니다. 네, 질렀다. 네, 내가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런 힙합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막 구입한 따끈따끈한 신상을 자랑하는 지금도 있죠. 플렉스 문화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물건을 방금 샀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표를 안 떼는 거죠.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새 상품인 걸 보여주는 신상 자랑의 그런 문화가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스티커랑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행동 경제학으로 유명한 듀크대의 그 댄 에리얼리 교수는 세 번째 가설에 힘을 실어줘요. 약간 공작의 화려한 꼬리기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목표일 거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추가하는 가설이 그 힙합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반동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저항하고 반동적인 정서가 예. 이게 당연히 뭐 상품을 떼야 된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애초에 저항, 한번 꽈다 이거죠. 꽈다는 예. 그런 걸로 이제 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세 가지 가설 중에 뭐가 제일 3번이네요. 3번이 저는 이제 듀크 대 그분과 결을 같이 하겠습니다. 권위 묻어가야 돼요. 권위에 약해요. 권위에 묻어가야 돼요. 예, 예.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아, 재밌네요, 역시. 자, 다음 그거는요. 평소 저도 청바지 입을 때마다 좀 궁금했던 건데, 이제 청바지 주머니를 보면 그 안에 작은 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주머니 속의 주머니. 네. 액자식 주머니 구성 느낌인데. 저 안쪽에 있는 작은 주머니도 이름과 용도가 따로 있군요. 예, 있습니다. 뭐죠? 워치 포켓이라고 합니다. 워치 포켓? 시계 주머니죠. 그럼 네. 시계 넣는 주머니였나? 네, 맞습니다. 애초에 탄생했을 때 용도가 시계,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때는 손목시계가 없던 시기라 네. 회중시계. 말 되네. 네,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자면 네. 19세기에 미국의 이제 탄광 노동자나 카우보이처럼 좀 거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험하게 입어도 찢어지지 않을 작업용 바지로 청바지가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회중시계를 이제 쉽게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이제 필요가 했고,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워치 포켓입니다. 음. 근데 사실 회중시계를 지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전 같은 거를 실수로 넣어서 네. 꺼내기 힘들게 손가락으로 꺼내거나 네. 이제 이걸 좀 획기적으로 이용하신 분이 스티브 잡스죠. 2005년에 네. 아이팟 나노라는 MP3 플레이어를 예. 처음 발표할 때 이 워치 포켓에서 저기서 꺼내셨구나. 싹 꺼내거든요. 아.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 네네. 물건 안 섞이게 하는 용도로 좋아요. 예, 그렇죠. 주머니에서. 얘기 나온 김에 청바지의 역사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거짓말이죠. 사실 짧게 말씀 안 드리죠. 장황하게 장황하게. 예. 말씀드리자면 예. 일단 청바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알파이자 오메가인 브랜드 리바이 땡입니다. 예. 그 리바이 땡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독일계 유대인 이민자분이 1800년대 그 미국의 골드러시가 한창인 시절에 네. 포목점을 운영하셨대요. 서부에서. 네. 근데 이제 대량으로 이제 천막용 질긴 천을 발주를 받았다가 네. 그게 공급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네. 일종의 노쇼를 당하신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 아니 천은 이만큼 쌓아놨어. 근데 노쇼야. 어디다 쓰지?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러고 있다가 예. 그때 이제 탄광 노동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막 바지들이 잘 뜯어지고 그렇죠. 막 예. 손상이 있고 하니까 예. 좀 질긴 바지 없어? 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불현듯.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그럼 남는 천으로 바지를 만들어보자.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게 청바지의 전신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마침 그때 또 그 같이 그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계 미국인 재단사 제이컵 데이비스라는 분이 네. 그분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탄광 노동자분들이 맨날 나 주머니 맨날 뜯어져. 예. 주머니가 실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뜯어져 있고 네. 뭐 이거 거기다 시계 뭐 거기다 주머니 넣는 거 다 없어져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맨날 좀 튼튼하게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다가 그분이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실이 아니라 금속으로 고정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저희 청바지에 보시면 아까 사진 중에도 보면 금속 징이 박혀 있죠. 박혀 있죠. 저게 이유가 있구나. 네. 예. 그래서 그분이 또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이제 저걸 리벳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게 원래는 항공이나 어떤 군사 이런 그 해양 이런 선박 같은데 네. 철판을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옛날 비행기나 옛날 전차 같은 거 보시면 네. 여드름처럼 뽕뽕뽕뽕 네. 이렇게 구멍이 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네. 저게 리벳 방식으로 고정을 한 건데 저거를 이제 한번 바지에 응용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예. 그거를 이제 자기랑 평소 좀 알고 지내던 이 리바이스 만났구나. 스트라우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분이 의기투합. 그래서 질긴 천으로 만들면서 금속 징으로 금속 핀으로 고정한 청바지를 이제 1873년 정도 1872년 73년 정도에 특허를 내고 예.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청바지 하면 저희가 되게 미국적인 바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러시아랑 독일의 이민자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다운 느낌이죠. 미러 합작. 네, 그 미러 그다음에 이분이 한 독일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러 독 합작. 뭔가 약간 세계 평화의 상징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희가 지금 사실 광산에서 이걸 작업복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중시계도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한 거죠. 이 150년이라는 세월이 이런 쓸모 없어진 물건의 어떤 역사성과 정체성을 부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바지 하면 떠올리는 이 상징 같은 것들이 예. 이제 그렇게 비롯됐다. 청바지 입을 때마다 좀 생각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신발로 가보겠습니다. 신발에서 알려주실 그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기 신발 끈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신발 끝 보면은 잘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 예. 그게 금속일 때도 있고 플라스틱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약간 월남쌈 느낌으로 이렇게. 네, 월남쌈 느낌으로 예. 되어 있는 이 감싸져 있는 딱딱한 끝 부분 네. 이름이 있습니다. 저게 뭐죠? 에글릿이라고 합니다. 에글릿. 네. 네. 그러니까 이 신발 끝에 올이 풀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발끈 구멍에 잘 넣고 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바늘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바늘처럼 이렇게 꿰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글릿의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라고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예. 왜냐하면 그때는 단추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꿰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실 끝에다가 어떤 금속이나 귀금속이나 네. 아니면 돌 같은 걸 이렇게 묶어서 에글릿 대용으로 썼던 거죠. 안 빠지게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에글릿이다. 네 1790년에 이제 하비 케네디라는 영국의 사업가가 좀 대중화시켜서 그 이후로는 지금도 쭉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치면서 그 운동화 뒤축 보면 작은 고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약간 신발 사이즈가 타이트하거나 할 때는 저는 이제 저 고리를 이용해서 억지로 이제 신발을 네, 신는데 그쵸. 저 고리의 이름은 뭔가요? 힐풀 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네. 발꿈치에서 당기는 탭. 힐풀 탭. 네. 그래서 줄여서 풀탭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예. 근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네. 부트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부트 스트랩. 네. 이게 긴 장화도 똑같이 신기 불편하기 때문에 네. 거기도 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부트 스트랩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용되는 거죠. 힐풀탭이랑. 근데 이 부트 스트랩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신발보다는 다른 단어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컴퓨터 용어가 있습니다. 뭐 부팅. 부팅. 네. 맞아요. 그래요? 네. 부트 스트래핑인데 줄여서 부팅이라고 하죠. 부팅이라는 게 컴퓨터를 처음에 전원을 키면 시작 구동 프로그램을 스스로 불러와서 이렇게 구동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켜지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19세기에서 미국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했던 관용어구 중에 부트 스트랩을 잡아당겨서 스스로를 공중에 띄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걸 부트 스트랩을 잡아당겨서 스스로를 공중에 띄우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죠. 예. 자기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중에 공중부양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표현이었는데 20세기 들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다라는 의미로 조금 변화가 됩니다. 예.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근데 컴퓨터를 처음에 키면 예. 자기가 어떤 걸 하는 주변에서 어떤 걸 도와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막 프로그램을 갖고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이 마치 부트 스트래핑 같다. 진짜. 라고 해서 그 예. 과정을 부팅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게 부츠의 부트였구나. 네네네. 컴퓨터 부팅이. 야, 역시 또 이름을 파다 보면 우리가 약간 유래까지 같이 채굴되는 느낌 너무 재밌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그거 사전 4탄 네 번째 이야기 펼쳐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홍성윤 기자와 함께 오늘도 재미난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